안녕하세요. 핑몬스터입니다. 이번 A매치 브레이크 이후 5일 연속 수익 보고 있네요. 물론 이틀 정도는 약간은 맛없게 먹긴 했지만 그래도 잃지 않고 잔고가 계속 플러스 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합픽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다가 저번 일요일처럼 한 번씩 크게 먹는 날이 무조건 오거든요. 그날을 위해 이렇게 총알을 조금씩이나마 불려나가면 됩니다. 오늘도 챔피언스리그 4경기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페예노르트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페예노르트를 6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아르네 슬롯 감독이 리버풀로 떠났고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으로 덴마크 출신의 브리안 프리스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리그 개막 직전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과 컵대회 우승팀이 맞붙는 슈퍼컵 경기에서 PSV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리그에선 개막 이후 1승 3무 0패로 만족스럽지는 못한 성적입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전류한 레버쿠젠은 독일 슈퍼컵 경기에서 승리하며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을 알렸고 지난 2라운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리그 무패 기록이 깨지긴 했으나 무패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알론소 감독을 믿고 모두 남아주면서 이번 시즌도 기대가 굉장히 큰 레버쿠젠입니다. 공격의 핵심 플로리안 비르츠는 개막 이후 리그 3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고 보니페이스가 직전 호펜하임전에서 시즌 1호 골과 2호 골을 추가하며 득점 시동을 걸었고 이번 시즌 레버쿠젠으로 합류한 마르틴 테리어의 레버쿠젠 데뷔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치업 레버쿠젠을 배팅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지난 시즌 레버쿠젠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 성장일 텐데 16강 카라박 원정과 8강 웨스트햄 원정 그리고 4강 로마 원정에서도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위태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 무승부는 모두 레버쿠젠이 경기 막판 극적인 득점을 기록하며 간신히 무승부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이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도 무언가 이상할 만큼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었지만 적어도 이번 경기는 크게 걱정이 없는 것이 조별리그에서는 6전 전승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레버쿠젠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의 아탈란타는 지난 시즌 세리에 A 4위를 기록했고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무쿠만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레버쿠젠을 꺾고 유로파리그 챔피언이 되었는데요. 가스페리니 감독은 자신의 감독 커리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적 시장에선 팀의 핵심 코프메이너스가 유벤투스로 이적했고 또 하나의 핵심 아데몰라 루크먼도 아스날과 PSG 등 빅클럽들과 링크가 진하게 났었죠. 특히 PSG는 아틀란타 구단 몰래 루크먼에게 지금의 연봉의 2배를 제시했었고 루크먼도 이적을 희망했었지만 선수 개인에게 접근한 것에 열받은 아틀란타가 이적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경기들에서 루크먼을 명단 제외시켰었죠. 물론 이적이 불발된 부쿠먼은 직전 피오렌티나전에서 복귀하여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완벽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잘루카 스카마카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루쿠먼까지 팀을 떠나게 될 경우 꽤나 골치가 아플 뻔했던 아틀란타였죠. 아스날은 직전 라이스와 웨데고르가 결창하는 북런던 더비에서 코너킥 상원 마갈량이스의 결승골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핵심급 선수가 2명이 빠졌음에도 라이벌 더비, 그것도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챙긴 부분은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이 이제는 정말 강팀이 되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낀 경기였죠. 이번 경기 데클란 라이스가 돌아올 수 있지만 데트팀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마르틴 웨데고르는 10월이 되어야 뽑기가 가능하다고 하며 새롭게 영입한 미켈 메리노도 부상의 상황으로 박스 타격은 물론이고 플레이메이커 웨데고르의 공백은 당연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 분석에서 아탈란타의 우승을 예상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큰 경기에서 가스페리니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클롭의 리버풀을 격파했을 때나 결승전 레버쿠젠을 잡았을 때 가스페리니 감독의 능력이 빛이 났던 경기였었죠. 내려앉을 땐 확실히 내려앉고 또 전방 압박을 해야 할 땐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런 전술 컨셉이 경기 중에도 계속 바뀌는데 패싱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 아탈란타의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에 자신들이 원하는 템포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스날이 대단한 팀이긴 하지만 아르테타의 팀이 아직 유럽 무대에선 크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탈란타가 홈에서 이 정도 역배당을 받을 경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아탈란타의 푸른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져 아탈란타의 플러스 0.2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지갑을 활짝 열었던 아틀레티코는 훌리안 알바레즈, 코너 갤러거, 르노르방, 소를러스 등 빅네임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막 이후 리그에서 3승 2무 0패를 기록 중으로 기대 대비 약간은 아쉬운 성적이었으나 특정 경기 발렌시아를 상대로 3대0 대승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가장 큰 지출이기도 했고 가장 큰 기대를 하며 영입했던 훌리안 알바레즈의 데뷔골이 드디어 터진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또 한 명의 이적생 코노 갤러거도 박스 안에서 좋은 침투 끝에 역시 데뷔골을 기록하며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분위기를 제대로 끌어올린 모습인데요. 아르케 로제 감독의 라이프치히는 리그 개막 이후 2승 1무 0패를 기록 중이며 특히 2라운드 지난 시즌부터 리그 무패를 이어오고 있던 레버쿠젠 원정에서 짜릿한 펠레스코 역전승을 기록한 부분은 대단했지만 직전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오펜다의 PK 실축 등 찬스 상황에서 좋지 못한 집중력으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에 중도 부임했던 11-12 시즌을 제외한다면 지난 12년간 매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던 팀이고 시메오네 감독은 지지난 시즌 조별리그 탈락을 제외한다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막전을 제외한다면 이후 4경기에서 연속으로 클린시트를 기록한 모습이고 득점이 필요했던 선수들이 직전 경기 골을 기록해주면서 챔스 경기를 앞두고 분위기를 끌어올린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모나코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모나코는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을 기록했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면서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했던 팀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모나코는 과거 음바페나 추아메니 등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워서 판매하는 팀으로 유명한데 이번 시즌에도 라민 카마라 같이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영입했고 또 도르단테제나 틸로케러 같이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한 모습입니다. 개막 이후 리그에서 3승 1무 0패로 좋은 흐름이며 직전 경기 오세르 원정에서도 경기 내내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으로 0대3 대승, 그리고 엠볼로, 골로빈, 미다미노 등 주축 선수들의 로테이션도 어느정도 잘 된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부릅니다. 한지 플릭 감독의 바르셀로나는 개막 이후 5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현재 바르샤의 경기력을 보면 지난 시즌 차비 감독은 이렇게 좋은 스쿼드로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고 있던 것인지 의아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바르샤 유니폼을 입고 뛴 3경기에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적응 기간 없이 바로 핵심급 선수로 급부상한 다니 올모가 직전 지로나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약 한 달간 결장하게 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니 올모의 부상으로 다시 하피냐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페란 토레스가 측면 공격수로 다시 기회를 받게 될 텐데 페란이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출전 기회를 얼마만큼 잘 잡아낼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투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바르샤입니다. 앞서 얘기한 다니 울모를 포함하여 이번 시즌 6번 미드필더 자리에서 큰 기대를 받았던 으수 출신 마르크 베르날은 정말 안타까운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죠. 지난 시즌 후반기 큰 부상을 당하며 유로 대회를 붙였던 프랭키 데용이 훈련에 복귀하게 됐으나 이번 경기에서 곧바로 선발 출전을 하기엔 워낙 장기 부상을 당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곧바로 출전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이 매치업 한 가지 재미있는 기록이 걸려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나코는 홈에서 현재 7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이고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자신들의 홈에서 8연패를 기록했던 팀은 단 한 팀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모나코가 홈 8연패를 당하며 기록을 다시 세우게 될까요? 두 팀 모두 개막 이후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프랑스와 스페인 리그 수준 차이를 생각해야겠지만요. 하지만 모나코가 유럽 대항전에서 스페인 팀들을 상대로 한 지난 9경기에서 7승을 기록했었고 반대로 바르샤는 지난 프랑스 원정 9경기에서 단 2승만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저는 모나코의 플러스 0.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